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각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실적 시즌, 실적 발표, 여기에 각국의 경기 흐름, 특히 유럽 경기 흐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1,450원 선까지 감당해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변수로 인해서 당분간 킹달러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경기가 과연 이 금리와 또 에너지 이런 압박 속에서 과연 연말에 잘 버텨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9월의 FOMC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각국의 실적과 경기, 환율까지 시장의 부담 요소들, 확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월가에서도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감원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올 연말에 투자은행의 수익 급감 여파로 인해서 연말 보너스 지급액이 전년 대비해서 사상 최대폭의 감소 월가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지금 보릿고개부터 넘어야 할 판이라면서 추진하고 있던 이런 신약의 임상을 중지하고 포기하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9월 FOMC D-2일의 강한 코멘트 지금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태풍이 지나가니 문 앞에 가을이, 신기수 전문가, 1층과 지하의 경계선, 이정호 전문가, 손가락이 근질근질. 오늘 코멘트 정말 3인 3색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각 취향에 맞는 그런 코멘트들이 다 하나씩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먼저 소프트 로맨틱의 우리 신상원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니 문 앞에 가을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실제로도 우리 일상에서 지금 태풍은 지나갔고 오늘 지금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주식이야, 놀러나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지난 태풍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준비를 잘해서 태풍을 잘 이겨내고 최소한의 피해로 이렇게 가듯이 FOMC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FOMC 잭슨홀, FOMC 이렇게 이어지는 작은 건 아니죠. 작지만 강한 태풍들, 이런 태풍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FOMC도 그 전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전에는 왈가왈부하면서 매판이 비둘기판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태풍이 온다 무섭다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단 이틀,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건데, 자, 똑같이 이 태풍이 FOMC가 75를 하던 100을 하던 어쨌든 지나가면 우리는 그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또 실제로 문 앞에 가을이 온 것 같으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FOMC는 이제는 우리 손을 당연히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뭔가 이도저도 아닌 정책적인 호재가 나오기도 힘든 부담스러운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75는 다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100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을 가기는 당연히 확률적으로나 연준의 그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진 연준 위원들의 그 성향상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좋은 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75던 100이던 75의 무게는 더 두고 있지만 그 발표를 하고 나서의 저는 코멘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75를 하고 앞으로 더 힘든 매질이 남아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 파월 의장께서 75가 나오고 나서도 11월에도 더 부담스럽게 계속 긴축의 공포를 갖고 갈 것 같고요. 근데 75를 말을 하고도 앞으로 10월 또는 9월 거 이 CPI를 보면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온다면 그게 이제 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지나가면 어쨌든 이 발언의 여파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예측을 하고 대응할 미리
뭔가를 선제 대응할 단계는 뭐 하루 이틀 남은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한 템포 뒤에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면서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9월 매도세 한 2조 이상을 지금 팔고 있는데 이 매도세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을 떠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장에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7월에도 그렇고 지금 이 FOMC 회의가 지나가고 나서도 그렇고요. FOMC 지나가면 곧 실적 시즌이 나옵니다. 뭐 태풍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적이 그래도 있는 기반된 회사들은 괜찮을 겁니다. 실적과 성장성에 기반된 현실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게 당연히 좋은 회사, 실적이 좋은 회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짧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거는 뭐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뭐 태조 이방원이나 로봇,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들 외에도 지금 이제 막 고개를 들려는 우리가 이제 이 전문가분들하고 다 같이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리오프닝 주들이 어제 이제 슬쩍 거래량이 조금 예전과 다르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WHO의 그 사무총장도 코로나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에 팬데믹이 끝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리오프닝주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바이오 관련주, 코로나로 수혜를 봤던 종목들은 조금 지금 뒤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주에서도 여행 관련주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를 못 나가니까 국내로 눈을 돌려서 실적을 그래도 꾸준히 뭐 19년도, 20년도 계속 실적을 유지했던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레드캡 투어라든가 또 한국 화장품, 이츠환불 화장품 회사들 그리고 뭐 코리아나 그리고 호텔 신라도 지금 바닥에서 좀 반응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고 항공 회사 중에서는 뭐 진에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본 여행이 좀 자유화가 이제 예전처럼 비자 면제도 되고 그러면 파라다이스 같이 일본으로 우리는 간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일본 관광객들이 좀 갬블을 좀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도 매월 실적 발표나 고객들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좀씩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뭐 이슈가 좀 있는 것들은 몇 개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테슬라 AI 데이의 로봇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포르쉐가 뭐 상장을 한다 그래서 뭐 3기라는 종목이 한번 반응이 나왔었는데 지금 조정했다가 다시 또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그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또 코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들 그건 포르쉐랑 좀 포르쉐 상장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냥 안도만 하고 뭐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추수를 하는 준비, 그 다음에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좀 제목을 시적으로 소프트 로맨틱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르쉐의 상장은 유럽의 IPO 사상 두 번째 규모의 상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 포르쉐 과연 상장 잘 될까요? 주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건 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포르쉐 쪽의 수혜주가 이 IPO 이벤트를 모멘텀으로 해서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 필요하고 지금은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견과 대응은 불필요하다라고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선제 예측은 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대세를 이루고 특히 강한 녀석들에서 항상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자. 어제도 관망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세 분 강한 녀석들이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관망의 의견 제시를 하면서 섣부른 매수 자제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FOMC 지나고 나면 확인해보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성격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는 정말 다양한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지금 하늘길이 일본, 중국 쪽에서 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국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년 정도에 폐지하지 않겠냐. 시장에 이런 의견들,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주, 뭐 여러 종목들 많이 오르지만 일본 쪽의 수출이 또 화장품, 색조 화장품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구체화해서 모멘텀이 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분께 두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7, 8월에 정말 잘 샀고요. 그리고 특히 8월 들어서 매수세가 자동차 쪽으로 많이 이어져서 정말 주목을 받았었는데 9월의 외국인의 매도는 위험 시그널이다. 위험의 빨간불 주시고요. 외국인의 9월 매도는 페이크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이 의미는 매수 기조, 매수의 어떤 그 시작을 보여줬던 서머랠리 이후에 우리장 너무 싸기 때문에 매수 기조를 앞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초록불을 주시면 되고요. 외국인의 9월 국내 주식시장 매도가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 이정호,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네, 저는 노란불이신가요? 네, 예.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번에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되게 양호했습니다. 네, 근데 CPI 발표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불안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위험한 신호다. 지금 같은 신호에. 왜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의 1,400원대까지 육박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번 FOMC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역전차가 발생을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제 환율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기사들 중에서 각 은행과 증권사 전망치를 보니까 인터뷰 전망에서 1,450원 선까지 연말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외국인이 더 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환율도 올라가고. 예, 신상원 전문가님은 노란불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페이크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어젠가 오늘 새벽에 이제 뉴스를 한번 잠깐 신문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지금 거의 한 몇 년간의 그 매도세를 이렇게 보니까 계속 매도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60조인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하지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매도하다가 올라가는 시점이 요 가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매수를 이제 하는 그 흐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마침 또 지금 시점하고 보면은 아마 지금 7월에 들어왔던 그 수급이 수익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FOMC가 지나가면은 연말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태까지 지금 흐름 한 3년 정도 흐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에 가까워질 때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옥석을 가려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들어오는 걸로 저는 파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페이크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스탠스를 좀 바꿔가면서 대응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으로도 찬바람이 부는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4월 정도까지는 괜찮았다가 4월 이후에는 좀 부진한 이런 통계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9, 10월은 좋기 힘든 달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위기설이 많기도 했고. 신기수 전문가님은 외국인의 매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잠깐 좀 제 그 차트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거든요. 예, 코스피인데 1년치입니다. 보시면 이제 요 근래에 7월 달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그리고 나서 매도가 좀 나온 부분이 9월 달에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9월 달에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 올라간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매도면은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좀 봐야 되겠고 선물 쪽을 보더라도요. 그 외국인들 매도세가 저점을 깨고 내려갈 정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자금의 형태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일 기본적인 자금 정도가 들어와서 그게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이전에 많이 좀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페이크로 팔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시황 따라서 팔고 사고 할 텐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엄청나게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여기서 더 팔고 빠져나갈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자금 규모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 폭 자체가 9월 달에 이제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뭔가 좀 외국인들도 또다시 이제 그 매도도 바닥을 치면서 지수 올라가면 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겠죠. 예, 그런 형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환율이나 주식시장 움직임 대비해서 매도 자체 9월에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금리 인상 속도의 정점 가능성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최선호주, 화장품주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항공주라고 생각하시면 노란불, 여행, 카지노, 면세점주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초록불이고요. 그리고 항공 따로 떼겠습니다. 노란불 주시고요. 여행, 카지노, 면세점으로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을 최선호주로 보실까요? 리오프닝주의 상승,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일단 뭐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제일 많이 바라볼 게 이제 관광 수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수요가 많다면은 그 뭐 여행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카지노가 그동안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카지노 쪽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거 이런 쪽인 것 같고 뭐 화장품이나 항공 쪽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항공 쪽은 이제 저가 항공주들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뭐 좀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이제 탄력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화장품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 아직도 기대는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사실 화장품의 중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은 조금 이제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럼 항공주. 항공주도 이제 네. 예. 여행 카지노를 1순위로 보시고 그 다음이 항공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도 여행 카지노주 관심 있게 보세요. 네, 그 셋 중에는 그나마 여행 카지노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하는 게 여행 카지노는 또 솔직히 항공, 화장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에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는 더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카지노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이제 항공, 그 다음에 화장품. 화장품은 아무리 지금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 물을 빼기 위해서 뭐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화장품은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는 화장품주 보시네요. 저도 원래 여행 카지노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화장품을 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화장품주를 보라고 한 게 있어서 그리고 화장품주가 먼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시세가 나온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먼저 이렇게 눌렀고요. 뭐 클리오라든가 한국 화장품이 어제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 시세가 간 다음에는 여행 카지노가 반응을 또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항공주라고 저는 순서를 그렇게 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뭐 이제 여행 안 가, 못 가 이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예전보다는 뭐 예전에 100이 간다면 지금은 50 정도 간다고 해도 그동안에 그 못 갔던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것보다는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지금 다 대부분 바닥, 터널을 이제 막 지나가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카지노의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여행사의 그 대장주인 하나투어도 그렇고 그래서 여행 카지노를 뭐 솔직히 좀 더 중심적으로 보는 경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HO 총장의 발언 이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을 선언했습니다. 이거 백악관이 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정책 변화는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터널을 뚫고 나오게 될 리오프닝주, 그 가운데서 1차적으로 화장품주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현재 관심권에 둘 만한 종목은 여행 카지노라는 점에 대해서 세 분이 공감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 채팅창에서 태풍 불고 나면 문 앞에 진흙만 있던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 두 번째 코멘트 알아볼까요?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1층과 지하의 경계선. 지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저도 보고 싶지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열어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그 CME 선물 쪽에서 그 자이언트 스텝 확률은 82%, 울트라 스텝 확률은 그 자이언트 스텝이면 0.75%고요. 울트라 스텝이면 이제 1%인데 20% 이렇게.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제 선물 시장의 전망인데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0.75% 금리 인상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겠다. 이번에 지지선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75%가 유력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이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령 이제 1%를 올렸다 이러면은 한번 이제 충격이 좀 오겠죠. 근데 충격 이후에 또 이제 또 바닥 잡고 금방 또 올라올 걸로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지금 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FOMC 이후에는 한번 흔들렸다 나오든, 그러니까 지하로 빠졌다가 지하 쪽에서 반등이 나오든, 지금이 1층이라고 치면은 1층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제 제일 큰 근거는 저는 이제 요번이 금리 인상 폭의 피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방향성을 좀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받았던 부분을 반등을 시킬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어제 이제 살짝 반등이 좀 나왔는데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S&P 500의 차트가 어제 그 반등이 나온 부분이 지지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6월 달에 형성된 지지선입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1층 뭐 바닥이라고 치면은 만약 여기 이게 깨지게 되면은 지금 3,700 한 30 정도까지 지금 열어놔야 되는데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일 밤이니까 좀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1층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결정짓는 이제 변수가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폭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0.75냐 아니면 1%냐 요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발언일 겁니다. 그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이 아마 이제 연준 쪽에서 금리 정책과 관련된 발언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뭐 멘션 피크라고 제가 지난번에 뭐 표현을 드렸듯이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준 쪽에서 이미 나올 만큼 상당히 좀 강한 더 이상 나오지 못할 만큼의 강한 발언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그 고금리를 계속 갈 거고 그리고 금리 뭐 인하는 내년까지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은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시장이 더 주목할 건 뭐냐면은 금리 인상 폭의 피크를 찍었고 그리고 금년 말로 4.0까지 간다면은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도 금리 피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실적이나 경기에 더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역실적 장세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연준 쪽에서 과연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어쩌면 훨씬 더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한 멘트가 나왔을 적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에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면은 굳이 뭐 오늘 내일 뭐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자꾸 눈에 띄고 하지만 굳이 뭐 매수를 오늘 내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느냐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FOMC 때 금리 인상 또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멘트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본 이후에 그 이후에 진입을 해도 충분히 기회는 있고 어쩌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권에 두시는 섹터 변함없으시죠? 예, 뭐 맨날 똑같아가지고 예, 예 그래도 읊어주시죠. 예, 뭐 2차 전지 그리고 예. 조선 기자재 오늘 보니까 자율주행 쪽에 정부 뭐 저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움직이고 로봇 게임 엔터, 네옴시티 이런 쪽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엔터 쪽에 SM도 흐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왜 이 종목이 가지 싶은 종목들 가는 쪽이 좀 많이 보이시죠? 2차 전지 관련한 그런 모멘텀과 또 카테고리도 점차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잠잠하게 조정받는 종목도 있을 거고, 오늘은 에코프로 BM도 주가 또 탄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현재 주식시장 1층과 지하실 경계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FOMC의 체크포인트, 만일에 지하가 뚫린다면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있을 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의 폭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자회견의 이 연준의 경기에 대한 발언, 특히 경기에 대한 전망, 이 발언 주목하자라는 의견, 시장의 반응까지 이 세 가지를 잘 체크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매수 기회, 더 좋은 기회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있는 섹터들, 종목들만 한번 잘 추려서 계속 좀 클릭해서 보시면서 매수는 하지 마시고 계속 좀 종목 흐름을 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지수는 정말 그야말로 안간힘입니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긴 음봉을 내고 나서 지금 9월장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 게 코스닥이죠. 오늘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긴 음봉을 생각하면은 사실 좀 이거 좀 만족스럽지 않다 싶으실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전 저점 이탈한 이후에 전 저점이었던 수준을 다시 좀 회복하면서 0.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가운데 하나만 좀 볼까요? 아이큐어라는 종목,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지하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큐어 등 어제 오늘 뭐 종목들 잘 보시면은 지하실 뚫는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세 분에게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신호는 아직 안 나왔다. 동의하시면 초록불,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 확인해 볼까요?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바닥 신호 아직 안 나왔다.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바닥 신호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연말에 유럽 경기까지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보시죠. 이정우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신상훈 전문가 바닥 시그널 아직 없다. 이정우 전문가는 왜 노란불 주셨을까요? 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많이 고민을 하는데 바닥일 확률인 거는 있습니다. 뭐 근거로 보자면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젠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간다. 어차피 이번 연도 안에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시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더 바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본다면 경기 침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은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지만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까? 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도 기업들은 실적을 내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약간 아리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경제 돌아가는 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돌아가는 거 보자면 자동차 잘 팔리고 핸드폰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약간 아리송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지 여부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잘만 해준다면, 기업들이 잘만 해주고 성장을 잘 이어나가고 잘 버텨만 준다면 그래도 현재 지금 안 좋은 소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신상훈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바닥 아직 안 나왔다. 라는 의견 확고하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코멘트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정우 전문가의 코멘트입니다. 손가락이 근질근질. 이정우 전문가님 근질근질 하신가요? 네, 오늘 다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어제 시장이 안 좋게 끝나면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미증시가 약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호재는 없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오늘 내일 어느 정도 보합권을 유지한 다음에 FOMC 이후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시나리오였는데 약간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그렇게 급락이 나올 것도 아닌데 급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본다라면은 미증시가 상승한 것보다 오늘 갭상승 출발로 하면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냐? 이런 느낌이었지만 약간 그런 걸 좀 참아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냐라고 한다면 FMC까지만 참자. FMC 이후로 결과 나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뭐 4개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75bp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하락이 되냐, 75bp가 나오고 시장이 상승이 되냐, 100bp가 나오고 시장이 상승이 되냐, 100bp 그리고 시장이 하락, 뭐 이렇게 4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뭐 100bp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저는 하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75bp가 나왔을 때 시장은 하락을 할 거냐 상승을 할 거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기자회견 때 말하는 멘트가 제일 중요하다. 75bp를 하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나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금리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런 멘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75bp로도 안 잡힐 경우에 더한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공포감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의 하락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75bp가 나오고 시장이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고민이 제일 크다라고 봐요, 저는. 어차피 시장은 반등은 한번 나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지수가 뭐 5%가 상승이 될지 10%가 상승될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관심 종목을 들어가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볼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페페터리, 2차전지, 태양광 이쪽이 좀 더 손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가 조정이 오면서 어느 정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보다 더한 수익률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페베터리, 2차전지, 태양광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은 FOMC 이후에도 오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약간 가우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을 좀 추리는 게 저는 지금 우리가 이틀 동안에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낮술 땡긴다는 분 계셔서 알코올 매매를 막기 위해서 또 질문 드렸는데요. 언제 매수하느냐,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자, 그럼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우리 FOMC 회의 결과가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75bp 금리 인상과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라고 이정우 전문가가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 목요일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의 예상, 온갖 인사이트 다 끌어모아서 나는 목요일장에 시초가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종가 매매는 빨간불입니다. 네, 얼마까지 더 참을까요? 시초가에 또 상승하는 빨간불 보면 조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고요. 노란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노란불이시죠?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십니까? 노란불로 할까요? 아니요. 빨간불 주셨고요. 이정우 전문가가 초록불입니다. 시초가의 이정우 전문가는 바로 매매에 들어가신다고요? 어차피 미증시 결과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반대로 신기수 전문가님은 목요일장 종가 매매하실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일단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목요일 날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빠졌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지켜볼 것 같고요. 예.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뭐 종가나 점심 때쯤, 왜냐하면 이제 떠서 시작을 할 테니까 눌릴 때 기다렸다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장 하락이면 아예 매수 안 하시고요. 상승한다면 종가 매매입니다. 신상원 전문가님은 노란불이세요? 네, 저도 이정우 전문가님 예상대로 뭐 상승할 것 같은데, 대신 저는 또 목요일이고 아침에 뜰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이 뜬 게 가라앉는 어느 정도 열기가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열기가 식은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주말도 보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장의 매매의 1순위로 보일 종목은 친환경이다, 초록불, 아니다, 다른 쪽이다,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어떤 차트를 꺼내서 보실 것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장에 어떤 차트를 이 세 분은 가장 먼저 꺼내보게 될까요? 친환경이면 초록불입니다. 아니면 빨간불, 신상원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이정우 전문가가 또 의외로 빨간불이시네요. 네, 저는 요즘 페페터리가 눈이 제일 많이 간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거 친환경인데요. 리사이클. 네. 초록불이 저는 친환경, 태양광이랑 약간 풍력 쪽, 네. 페페터리 쪽을 제일 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쪽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풍력 쪽도 많이 조정 구간이 많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 쪽도 충분히 관심권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시겠어요? 예, 제가 제일 먼저 보는 쪽은 늘 2차 전지 쪽입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과연 강할 녀석들의 또 신기수 전문가의 2차 전지주가 나올까요? 종목들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 어떤가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다가온 걸까요? 이 파란 하늘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미증시 상승 영향으로 오늘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은 한때 238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236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760선에서 움직이다가 방금 전에 759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이정우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이죠. 이 SPG를 비롯한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함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친환경 경영 전략 추진에 따라서 덕산 네오록스를 비롯한 OLED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와 윤경 전문가가 각각 티켓 2장씩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수 전문가의 첫 번째 티켓 종목이었죠. 아모그린텍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신상원, 이정호, 최인호 전문가가 각각 티켓 1장씩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강한 녀석들의 순위 변동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한 녀석들에는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티켓 소식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절반의 귀중한 현금, 나머지 주식, 뭐 사지도 팔지도 말자 이런 의견을 최인호 전문가가 주기도 했었잖아요. 남아있는 주식 비중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절대 관망하자가 우세일 겁니다. 아마 큰 변화 없으니까요. 아까 코멘트에서. 그러니까 좀 고수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오늘장에 이런 종목 보시자. 오전장 마무리 전략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 신상원 전문가가 황금 ST 가지고 왔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텔레칩스, 이정호 전문가 현대위아입니다. 철강 자동차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님, 2차 전지 아니라 오늘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꺼내보자라고 하시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예, 뭐 자율주행 쪽에 지금 이슈가 좀 붙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 골라봤고요. 텔레칩스는 이제 2분기 때, 그러니까 이 텔레칩스가 예전에는 이제 거의 테마주였어요. 테마주 형태로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좀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으로 이제 봐야 되겠고요. 2분기 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이제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시장 기대에는 조금 하회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60% 정도 잘 나왔는데 이게 시장 기대를 좀 하회했습니다. 시장 기대가 그만큼 높았죠. 중국이 봉쇄됐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부품 수급 때문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줄고 매출도 조금 이제 기대치를 좀 하회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 때는 좀 이제 반전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중국 봉쇄도 풀리고 그 이제 수급난도 이제 많이 풀린다는 거죠. 이 회사가 어쨌든 그 매출 부분에서 지금 이제 2분기 때 많이 늘었던 부분이 기대치는 하회했지만 지금 DMP라고 그러죠.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쪽으로 거의 뭐 99% 들어가고 있고요.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 생산 차질 이슈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하반기 때는 이제 완화되고 이 회사의 생산 차질 이슈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전방 업체인 현대 기아차의 생산 차질 이슈도 완화가 되고 그러면 두 군데가 다 같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크게 늘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때 매출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16%, 영업이익은 57%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3분기 때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자율주행 쪽에 오늘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정부에서 이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지 2025년도까지 뭐 완전 자율주행차 움직이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9월 30일 날은 테슬라 AI 데이도 있습니다. 테슬라 그러면 로봇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도 분명히 또 발표를 할 거고요. 또 애플카도 얘기가 또 이제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 이슈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슈 플레이도 하반기 때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뭐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차트 봐도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면 또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걸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7,500원, 뭐 조금 짧게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13,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벤트, 테슬라의 AI 데이, 애플카에 대한 소식들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자율주행의 이벤트와 뉴스가 많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지난 2분기까지 해서 지난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6개분기 연속의 성장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3분기 역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DMP,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라는 부품을 현대차 기아에 거의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텔레칩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 자동차 볼게요. 이정우 전문가님. 로봇 오늘 안 보시고 현대위아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현대유아가 요즘에 어떻게 보면 만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뭐 현대유아라 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엔진, 그리고 변속기, 내연기관의 주요 부품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내연기관이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유아가 방산까지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K9에 들어가는 폭까지도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만능이다. 또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 사업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어느 정도 공장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현대이아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다 어떻게 본다면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탄탄한 회사다,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내연기관에 납품했던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점차 미래산업으로 확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요즘 시장이 많이 꺾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요한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요즘 어떻게 본다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들이 21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현대유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큰 상승세나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인 73,200원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84,000원 직전 매물대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고 손절가는 6,9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코멘트, 손가락이 근질근질이라고 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21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연기관 주요 부품에서 이제는 친환경차 부품주로 믹스 개선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포인트로 제시합니다.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사업 기대감까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6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가는 황금 ST라는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황금 ST는 다양한 뭐 이슈에도 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실적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실적과 성장성이 계속 좋게 전망되고 있고 실제로 실적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400억에서 500억 사이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주당 순자산이 한 17,000원 정도에서 18,000원 저평가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뭐 한 8,0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스테인리스 철강 소재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 기업인데 티타맥스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롯데월드라든가 새로 생긴 그 롯데타워에도 제품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알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상장된 UST라는 회사라든가 또는 인터컨스텍이라고 우리나라 철도 교량 분야에선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회사를 갖고 있는데 신공항이나 철도 등 인프라 관련돼서도 좀 투자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속할 수가 있고요. 어떤 테마에 속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실적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그 5월, 6월에 폭락장에서 거래 없이 밀렸다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 한번 터지면서 그 윗꼬리를 다시 조금씩 회복하면서 지금 장기 이평선 길목에 딱 와 있는데 요즘에 이런 차트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또 실적도 다 같이 겸비가 돼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현재가 8,250원으로 한 4% 정도 상승돼 있는데 어제 내려간 거를 오늘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8,250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하에서 현재가 기준 진입 가능하고요. 손절가를 7,200원 정도로 잡고 또 목표가는 좀 멀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한 11,0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장은 정말 진짜 후두둑 빠졌네요. 그런데 이후에 거래 대금 터졌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해 주시는 테마와 실적에 부합하는 종목, 특히 테마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다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등등등 인프라 관련해서 스테인리스 철강 소재 합금강을 생산하고 있는 황금 ST 안정적인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1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강한 녀석들의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종가 기준으로 매일매일 공부할 것들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좀 시세가 나올 만한 것들을 미리 한번 찾아봐서 뭐 리오프닝주 같은 것들은 오늘 이제 시세 나오는 것들 이제 수익도 챙기고 그러는데 뭐 제가 관망을 해야 되는 전략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FOMC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SW 리님께서 신상원 전문가님 아가방 컴퍼니 시간회에서 조금 냠냠하고 나왔는데 인사 못 드려서 여기서 대신합니다. 꾸벅이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비추님께서 차트 그림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오늘 차트 한번 또 살펴보시고 또 모멘텀도 챙겨보시고요. 세 분의 종목들 과연 티켓 획득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예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 또 내일 어떨지, 목요일 어떨지 예상 시나리오 짜봤는데요. 잘 참고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오전장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